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있는 보원입니다. 저도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끌리고 힘들어서 점심 먹지 못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있는 보원입니다. 이제 서비스 부스에서 렌즈 시연 영상을 생생하게 보셨거나 그리고 배너를 보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렌즈 프로젝트 개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개발하는 원입니다. 현재 저는 KB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고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더 관심이 많아서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근무 외에도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르는 이제 4월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이제 데보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어떤 매일매일 올라오는 글들을 이제 보던 도중에 이제 메인 배너에 이제 데보션 오픈랩이라는 이제 배너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기회다라는 생각에 이제 곧바로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역시나 이제 남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생각에 이제 토익 프로젝트를 선택하였고 러스트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었지만 이제 결국에는 토익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서 작성할 때 조금 성장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어떤 열망을 이제 작성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좋게 봐주셔서 이제 오픈랩에 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첫 오프라인 킥오프 미팅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없는 분도 계신데 이제 벌써 3달 전이라는 게 저는 이제 믿기지가 않고 이제 가끔씩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만약 3달 전에 이제 새롭게 팀을 구성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개발을 진행할까 정도입니다. 네, 첫 미팅으로 2, 3주간 이제 팀 빌딩 탐색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웅님과 이제 주연님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곧바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몇 번의 아이디어 회의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이제 최종 프로젝트 주제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 exploration and insight 해가지고 렌즈라는 서비스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렌즈의 처음 목표는 이제 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데이터 분석화를 위한 데이터 추출 자동화 및 ED 자동화 솔루션을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할수록 좀 더 다양한 직군 그리고 영역에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관심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케터, 엔지니어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데이터에 맞게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들이 추가되는 방향이었습니다. 시작은 이제 디자인 컨셉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아는 이제 볼록 렌즈, 고무 렌즈, 원래를 이제 렌즈가 일으키는 어떤 빛의 굴절이나 투과 현상에 대해 어떤 착안해서 빛의 어떤 굴절, 빛의 어떤 반사 같은 것을 표현해서 로고를 만들었는데 제가 PDF를 PTX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마스킹되어 있던 것이 적용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실제 로고에는 저렇게 이제 뾰족뾰족한 게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렌즈 프로젝트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지난 몇 년간 이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지고 거의 모든 직군에서 데이터를 공부하는 뚜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봐도 이제
데이터 분석 마스터학이라는 어떤 저런 이제 코드잇에 있는 수강 같은 경우도 24만 명 가까이 수강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한 자격증의 수요도 매년 최고치를 찍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QLD와 데이터 분석 중임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전보다 20-30% 상승한 지원자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SQL에 익숙하지 않아 구글링에 의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해서 작성 시에 실제 DB 스키마 정보가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정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소 복잡한 쿼리 작성 시에 사용자의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렌즈팀은 우리 회사 DB에 최적화된 생성형 AI가 빠르게 쿼리를 작성해준다면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먼저 페르소나를 구성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특정했던 데이터 분석가와 그리고 모든 직장인입니다. 이력을 봐주시면 조금 더 좋은데 어느새 6년차 분석가이지만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여전히 쿼리가 어렵다. 라고 하고 약간의 팁과 인사이트를 주는 생성형 AI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 중에 30%가 쿼리 작성에 해당하다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어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페르소나를 살펴보면 오렌지의 경우 2개월 공부로 겨우 따낸 자격증이지만 깊이가 전혀 없고 오늘도 프로 구글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을 위해서 이제 자격증을 힘들게 취직했지만 막상 SQL을 작성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 오렌지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서버의 대략적인 아키텍처와 배포 구조입니다. 이제 서버에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HTML을 사용했고 MariaDB를 사용했으며 오픈AI의 이제 GPT-5 옴니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GitHub 액션을 통해서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미지를 올리고 컨테이너 서비스로 이제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서버리스로 동작하게 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Next.js와 벌셀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Next.js는 이제 리액트도 괜찮긴 한데 이제 Next.js가 굉장히 좀 각광받는 프레임워크고 벌셀 또한 Next.js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도 굉장히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개발을 착수하고 나서 빠르게 랜딩 페이지부터 구성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었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서 제가 빠르게 구성했고 제가 특별히 이제 랜딩 페이지에 조금 신경을 쓰게 된 게니까 어떤 서비스를 접근할 때 랜딩 페이지가 그 서비스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채팅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아는 히스토리 사이드바와 채팅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벤치마크는 이제 위튼과 이제 기존의 오픈AI ChatGPT 뷰를 활용했고요. 그 외에는 로고를 활용한 플레이나 버튼 그리고 저렇게 이제 SQL이 출력되는 저런 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따로 커스텀을 진행했습니다. 사이드 영역에는 기존 히스토리만 나오던 것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어떤 기업에 이제 최적화된 어떤 저희 솔루션이라 가정을 할 때 테이블 정보와 그리고 SQL 기존에 사용했던 SQL 이력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렌즈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채팅 모드 변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채팅 모드는 이제 세 가지 있고 일반 채팅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과 쿼리 추출에 대해서 광범위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이제 SQL 모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DB거나 이제 PC 어드민 같은 이제 DB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고 이제 쿼리를 실행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스키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현 중이긴 한데 현재 어떤 커넥션된 DB 외에 다른 DB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신규 테이블 생성 및 어떤 수정에 관련한 어떤 질문을 어떤 채팅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근데 SQL 모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할 때 이제 SQL을 입력을 하고 DB 커넥션에 원문을 이제 SQL 원문을 주고 실행 여부를 이제 try catch와 exception 여부를 해서 이게 실행되는지 안 실행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일반 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채팅 같은 경우는 일상 대화와 이제 쿼리 작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의 구현이 가능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밥 먹었니라는 대화를 하고 나서 밥 먹었니라는 어떤 뜬금없는 대화에도 이제 내 밥을 잘 먹었습니다. 저는 N인데 밥을 잘 먹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오늘 날씨는 어때라고 하면은 날씨는 알지 못합니다. 날씨 정보를 알려주세요라고 어떤 대화를 이어가면서 중간에 테이블이나 쿼리 같은 질문이 들어오면은 해당 쿼리에 대해서 해당 쿼리와 이제 테이블에 대한 쿼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최종적으로 컴포넌트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실제 말 그대로 이제 일상 대화도 가능한데 쿼리 작성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싶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였고요. 네, 이런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테이블 정보를 생각해 봤어야 됐습니다. 이제 기자가 이제 거르쳐 이제 빛의 속도로 찾아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제 대략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될 거죠. 그러면 이제 테이블 정보도 똑같습니다. 이제 완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변화가 없는 상수에 가까운 정보가 됩니다. 이를 조금 약간 진리에 수렴하는 이제 수식으로 좀 표현해 봤는데 명제 P가 이제 N에 대한 N에 대한 어떤 명제일 때 이제 N이 먼데로 갈 때 자동으로 수렴한다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코드를 활용해서 조회 결과를 건너주면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이나 쿼리 관련 질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판단할까요? 네, 맞습니다. LLM이고 펑션 콜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펑션 콜링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나왔긴 했는데 이제 라그와 제 생각에는 이제 라그와 조금 어떤 프로세스가 비슷하지만 이제 전처리 이제 자연어 처리기까지 이제 GPT 마진 랭귀지 모델이 함께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라그가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펑션 콜링은 이제 라그와 달리 이제 스킬을 하나씩 지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지금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은 이제 거신의 오른팔이고 보유 스킬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알아서 제때 스킬 사용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을 해줍니다. 솔직하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라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기존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자연어 처리기를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DB에서 다시 검색을 하는데 그걸 활용해서 몇 개 정도를 끊어와가지고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비해서 이제 펑션 콜링은 너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스킬셋을 정해주고 일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모델을 손에 쥐어주는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 그리고 SQL을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랭체인에서 랭체인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제 툴이라는 데코레이터를 원하는 이제 함수 위에다가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주석을 통해서 이제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아르구멘트가 뭔지, 문제가 뭔지 알려주고 반응값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로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네, 이제는 모델을 로드하고 대화의 연속성, 그리고 정보의 재사용, 사용자 맞춤 답변, 다단계 질의 응답을 위해서 이제 러너블 메시지 히스토리라는 어떤 랭체인 코어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오픈 AI 모델을 불러온 모델과 함께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제 세션 히스토리를 함께 랩핑해줍니다. 그리고 체인을 반환해줍니다. 이제 완성된 이제 러너블 모델에다가 이제 질문을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약간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이제 당신의 이름이 렌즈고 이제 데이터 분석가이고 어떤 먼저 이제 유능한 어시스턴트라는 것을 입력하면서 어시스턴트라는 역할, 즉 페르소나를 알려줍니다. 다음 쿼리는 이제 실행만 해보고 실제 출력에는 데이터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어떤 제약을 함께 걸어줍니다. 이런 제약을 걸어주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쿼리나 테이블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테이블이나 쿼리를 실행한 설명들과 실제로 이제 저희가 버튼식으로 실제 쿼리를 실행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단에 위치하는 이제 쿼리 실행 계획이나 어떤 전략으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져왔는지 구현하는 설명을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데이터는 포함하지 말라는 제약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쿼리의 실행 계획 그리고 효율성 등을 분석해서 이제 출력하라는 내실을 푸시하고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는 이제 펑션 콜링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러너블 및 이제 메시지 히스토리라는 모델을 활용할 때 그리고 오픈AI의 어떤 펑션 콜링을 활용할 때 이제 페어 룰을 이제 반드시 지켰어야 되는데 일단 메시지 객체를 살펴보면 휴먼 메시지 그리고 AI 메시지 그리고 툴 메시지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과일 가격과 이제 총 가격을 계산하는 어떤 펑션 콜링을 활용하는 어떤 메시지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제일 상단에 휴먼 메시지가 입력이 되고 그리고 바나나, 사과, 딸기 각각의 가격과 총 가격을 알려달라고 했으면 이제 모델은 이제 각각의 가격을 가져오고 그리고 가격을 계산하는 함수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메시지 객체를 살펴보면 객체 살펴보면 이제 프레그먼트에 이제 get fruit price랑 그리고 그리고 curve total price라고 두 가지 펑션 콜링을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툴 메시지가 이제 두 가지 펑션이 왔기 때문에 툴 메시지는 이제 두 개가 연속해서 와야 된다는 것이 이제 페어 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LLM을 불러오고 나서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함께 랩핑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전 메시지 내역을 이제 저는 이제 10개만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전 메시지 내용을 10개로 그냥 끊어왔었는데 이렇게 끊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전 메시지 내용 중에서 10개 이제 가장 앞에 이제 끊어오다 보니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던 이제 페어 룰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가장 먼 과거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에서 이제 10개를 끊어오게 되는데 이제 히스토리라는 어떤 배열로 봤을 때 가장 먼 과거가 이제 툴이 먼저 오면은 앞에 AI 메시지가 와야 되지만 이제 툴이 먼저 오기 때문에
에러 엑셉션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리스트 리센트리 유즈드라는 어떤 이런 스케줄링을 활용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AR 메시지와 툴 메시지를 이제 묶고 메시지 히스토리를 불러올 때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디스트럭처를 해줘가지고 디스트리칭 해주고 그때마다 메시지를 풀어주는 그런 방식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뎁스가 발생하고 매번 히스토리를 불러올 때마다 조금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리고 코드가 좀 늘어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차라리 이제 히스토리를 15개를 끊어오고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한 최대 두세 개가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앞에서부터 툴 메시지가 나오면은 무조건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항상 마지막은 AI 메시지거나 툴 메시지로 끝난다. 그리고 페어룰이 적용되는 것은 툴 메시지뿐이다. 그리고 툴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를 만나면 그 즉시 자른다. 기본 10개였지만 15개. 그리고 이거는 절사할 때마다 대략 2개가 날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페어룰에 유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 채팅 영역의 컴포넌트 구조도 도식으로 나타낼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채팅을 입력하고 나서 이제 LLM이 쿼리를 실행하고 이제 쿼리는 따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쿼리 메모리에 저장된 이제 쿼리도 마지막으로 조회해오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까지 구현을 마친 어떤 프론트엔드 컴포넌트 구조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채팅 에어리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채팅 컨텍스트를 나타내주는 채팅 컨텍스트 컴포넌트 그리고 실제로 채팅을 입력하는 채팅 박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채팅 컨텍스트 안에는 유저챗과 벤치챗으로 구분되어 있고 벤치챗은 따로 채팅 모드와 SQL 모드 그리고 스키마 모드를 구분하면서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렌즈의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한 이제 서버 프론트 구조를 살펴본과 동시에 이제 기술적 요소 그리고 에러 히스토리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차기 렌즈의 방향은 이제 스키마와 이제 애널리틱스라는 페이지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스키마 어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용으로 스키마를 관리하고 쉽고 빠른 관계 설정 그리고 인덱스 최적화 그리고 DB 성능 개선 전략이라는 이제 조금 원대한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제 대화용 스키마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채팅을 기반으로 어떤 테이블 수정과 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쿼리를 생성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제 테이블 스키마를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대시보드인데요. 이제 기초 통계량과 사용자별 구석을 통계 그리고 비용 계산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번 오픈랩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점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제 종 구성원들과 함께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벤치팀에 이제 든든한 이제 영웅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못하셨지만 이제 주연님까지 해서 또 감사드리고 토이 프로젝트를 완주한 이제 모든 스터디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전화 드릴게요.
예, 아까 질문 어디까지 했을까요? 여기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본인이 기념되세요? 네. 컬럼명이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도 대비가 되어 있나요? 실무에서는 컬럼명이 대부분 요약 단어나 명칭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컬럼 보면 이런 형태. 네. 컬러명이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DB 네, 아직 대비는 되어 있지 않고요. 가능하다면 이제 각 컬럼마다 어떤 용도인지 디스크리션을 이제 보게 하거나 그런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솔루션 제공할 때 어떤 조금 컬럼을 어떤 엘리어스를 조금 더 명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조 답변. 네, 안녕하세요. 저 SK텔레콤 과학개발팀 박용이고요. 저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저도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SK텔레콤 구성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SK텔레콤 내부 사내 서비스 중에 데이터 위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이제 각 컬럼에 대한 정보들이 그 입력 당시에 컬럼 정보가 수기로 입력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DB 전체를, 테이블 전체를 그 LLM 맥체인을 통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컬럼 정보를 인포로 뽑아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후에 뭐 예를 들어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기존 그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를 할 때 애초에 뭐 수기로 조금 더 입력받는 추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스키마 정보가 많을수록 결과물이 좋다는 것을 DB 정보를 입력하는 고객에게 안내를 한다면 더 세부적으로 컬럼 정보를 입력을 할 것이고, 그 정보 입보를 이제 LLM을 통해서 사전에 프롬프트 정의를 해놓는다면은 조금 뭐 요약 단어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잘 찾지 않을까. 그 정보로 이제 얘네가 판단을 해서 어떤 걸 답변할지를 가장 베스트로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조상품 감사합니다. 야,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든든하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좀 볼까요? 네. 사용자들은 복잡한 쿼리를 만들 때 모든 조건을 다 작성하지 않고 해당 쿼리의 의미와 일부의 조건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경기본부 호처리 응답률 이상 지표 제외하고 보여줘 라고 질문하고 100줄짜리 조인문을 쿼리를 기대합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모든 조건,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온전히 이제 LLM에 맡기는 것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LLM에 맡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사전에 정의할 때 그 부분도 추가가 되면 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발표 내용에서도 페르소나 정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페르소나 정의를 이제 저쪽에 뭐 경기본부 호처리 응답률 이상지표 제어 뭐 이런 이제 관련된 본인 업무에 대한 페르소나를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LLM에 맡겨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방금 전에도 이제 사전에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설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직접 수기로 입력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런 역할을 하면 돼 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응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런 생각해요. 이미 근데 이제 쿼리 이제 펑션 콜링으로 이제 테이블 정보를 미리 받아오고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쿼리를 작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없는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를 생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펑션 콜링을 테스트해보면 펑션이 많아질수록 펑션 간 구분이 모호성 때문에 적절한 펑션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다양한 펑션을 잘 정의하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펑션 콜링 할 때 이제 데코레이터를 하고 안에 이제 디스크립션을 명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DB 스키마 관련해서는 ERD만 입력하면 바로 테이블 생성으로 전환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케이스별로 ERD를 설정하고 쿼리를 할 계획이 있는 걸까요? ERD만 입력한다는 게 이제 기억에 있는 어떤 정상적인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다이어그램 그리면 바로 테이블 생성을 해주는 일단 저희 프로젝트 범위에는 포함된 부분은 아니고 네. 그리고 추후에 상용화가 된다면 조금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뭐 ERD가 될지 뭐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추출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셀렉트문이 목적이었고 생성이나 뭐 기타 CRUD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게 뭐 아까 저희 부스에서 오신 분들께 몇 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B2C 서비스로 가기엔 제약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보안적인 부분도 있고 데이터를 직접 건드리는 부분이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면 사실 좀 신뢰가 안 가는 서비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현재 활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드파티 형태로 제공이 되어야지 B2C로 바로 데이터로 접근하는 구조는 뭔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생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질문 볼게요. 빠르게 답해줘. DB 이거 툴인 것 같은데 예, 이런 툴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포스트그레스나 오라클 등 다양한 DB SQL과 호환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커넥션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MySQL이든지 MariaDB든지 각각의 커넥션 어떤 스트링을 미리 세팅을 해두고 이제 커넥션을 한다면은 이제 어떤 DB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SQL에 대한 신뢰도 혹은 성능 신뢰도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어렵다, 그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팩단에서 만든 프로세스 중에서도 스스로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만들기는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희는 어쨌든 프론트 형태로 보여줘야 되는데 쿼리는 보여주는데 쿼리 돌리니까 오류가 납니다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날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프로세스를 돌게 하는 뭔가 이제 트리 형식으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신뢰도 지표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챗GPT를 쓰면서 얘 성능을 기대하거나라기보다는 그냥 답변을 얼마나 잘하냐를 따지기는 하는데 그 답변의 성능을 뭔가 고려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전에 정의를 어떻게 했냐, 그 페르소나 정의를 어떻게 했냐, 그리고 DB 구조가 얼마나 올바르게 되어 있냐, 관계형의 구조가 올바르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속도, 그 성능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또 속도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쿼리문이라고 해도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교가 될 수 있겠네요. 또 동일한 쿼리 결과로 나오는 값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하면 마지막입니다. 예, 이건 뭐 열린 질문인 것 같고 가장 좋았던 부분 한 가지 퇴근 후에 개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부분하고 좋았던 부분.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데 매번 일주일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저는 뭔가 서울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마타워에서 졸업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SKT 여기 타워를 로비를 지나왔거든요. 약간 네. 그래서 저는 저 SKT 타워를 지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좋은 동료들을 얻은 것들이고요. 힘들었던 건 이제 제가 또 다른 프로젝트랑 좀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 분배가 조금 어려웠고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밤을 이제 최종 발표 전에 밤을 좀 많이 샜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쿼리 플레이 혹시 나와요? 이런 기술적인 거라 물어보는데
이건 근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예, 다시 한번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